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찾아뵀는데요. 예. 밭이 많이 바뀌었네요.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안 그래도 올해 포도가 참 맛있었다는 평가가 참 많았었는데 우리 생산자님들이 그걸 또 궁금해하는 게 왜 포도가 맛있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비법이나 아니면 특별히 주는 게 있는가 싶어서 사실 그게 궁금해서 오늘 찾아왔거든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나무 건강하게 뿌리 관리 잘하고, 잎 관리 잘해서 잎에서 만든 양분이 포도로 가게 이렇게 잘만 해주면 포도는 뭐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따로 연간 뭐 주는 게 따로 없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밑거름만 잘 주고, 사실 그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 관리만 합니다. 그 밑거름이라고 하면은 어떤 밑거름을 말씀하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완숙 퇴비, 톱밥이랑 우분이나 뭐 개분 이런 거를 섞어서 잘 발효시킨 완숙 퇴비를 300평 기준으로 우리 밭은 한 2톤 정도 넣고 있고요. 완숙 퇴비라 하더라도 100% 발효 퇴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발효를 도와주는 그 균배양채라는 퇴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균배양채라는 퇴비를 기존에 우리가 넣은 완숙 퇴비 위에다가 뿌려서 발효를 완전하게 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로타리를 쳐서 이제 흙이랑 섞어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죠. 300평당 2톤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포도 교재에 보면 그 품종당 수량이 이렇게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캠베렐리 같은 경우는 뭐 2.2톤에서 2.5톤, 뭐 MBA 같은 경우는 뭐 2.6톤, 거봉은 뭐 1.6톤에서 한 1.8톤, 2.2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평균점이 한 2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를 수확해서 2톤 정도의 열매를 수확해서 이제 따냈으니까 그만큼 퇴비를 토양에 넣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그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퇴비량을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넣고 세세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은 이제 수확하자마자 토양 12처방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보면 뭐 질소인산가리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넣어라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하는 거죠. 혹시 퇴비는 언제 넣는 편이신가요? 이게 퇴비는 수확하고 바로 주는 거는 이제 감사 비료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여름 내 이제 힘을 쓰던 거를 한번 이제 비료를 줌으로 인해서 체력을 좀 보충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하긴 하는데 그때 그것을 많이 주면 또 가을 뿌리 뻗을 때 너무 세력이 이제 세져 버리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는 사실 그 물 주는 걸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고 보통은 낙엽이 지기 시작한 직후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뿌리가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단풍이 들면서 양분을 뿌리로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뿌리 활동을 안 하는 시기니까 그때 주면은 제일 적당하게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보니까 저 하얗게 올라온 게 뭘까요? 요거는 이제 균배양채를 뿌렸을 때 그 균배양채라는 거는 균을 배양해 놓은 그 퇴비거든요. 이 하얀 걸 걷어내면 요 밑에 이제 퇴비층이 나오는데 이 퇴비의 그 주성분이 톱밥이에요. 이 톱밥과 그 가축분을 섞고 뭐 버섯 배지를 섞어서 만든 그 완숙 퇴비인데 100% 완전 발효가 아니다 보니까 이 퇴비를 넣고 바로 흙이랑 섞어 줬을 때 흙 속에서 발효가 되면서 열이 나면서 그 포도 뿌리가 다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균배양채를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이 덜 발효된 퇴비 속에 이 균배양채의 그 발효균이 침투를 해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발효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얗게 발효가 다 됐을 때 로타리를 쳐갖고 이제 흙이랑 섞어주는 거죠. 퇴비를 겨울에 주시는 분들도 있고 봄에 주시는 분들도 있던데 굳이 겨울에 주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뿌리 활동이 멈춰 있을 때 퇴비를 넣고 완전 발효를 시켜서 흙이랑 섞어주면 그 양분들이 토양 전체에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다음 이제 봄에 뿌리가 활동을 하면서 양수분을 빨아들일 때 다 발효된 그 퇴비의 양수분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빨아먹으면서 수세도 안정화되는데 이게 그 가을 퇴비의 이제 장점이고. 근데 이제 봄 퇴비는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퇴비를 사보면 100% 완전 발효된 게 별로 없거든. 그러면 그 뿌리고서 뭐 로타리를 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로타리를 치시는데 그때 덜 발효된 그 퇴비가 뿌리 근처에서 섞이면서 거기서부터 발효가 되면 봄에 새 뿌리가 나올 때 발효된 그 열에 의해서 뿌리가 잔뿌리가 손상을 입거든요. 그러면 왕성하게 순을 밀어 올려야 할 때 순을 덜 밀어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때 뿌리가 상해서 일시적으로 멈춰 있던 그 뿌리의 생육들이 개화기 때 왕성하게 또 그 이제 활동하면서 오히려 개화기 때 양수분을 조절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영양생작 쪽으로 양분을 빨아먹게 됨으로 인해서 파진이나 수정 불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요. 아까 퇴비를 쓰셨다고 했는데 냄새가 전혀 안 나네요. 예, 우리는 그 퇴비 회사에 우리가 이제 1년에 쓰는 양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우스에 유기농으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좀 발효를 더 시켜달라고 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쓸 정도의 양을 한쪽으로 이렇게 빼놨다가 우리가 요구할 때 푸대에 담아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더 묵혀서 주시기 때문에 발효가 더 잘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퇴비를 받아서 1년씩 묵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네요. 아, 그렇죠. 일단 뭐 이렇게 비닐로 폭 덮어가지고 비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1년 있다 쓰시면 그 푸대 안에서도 그 구멍, 숨구멍이 다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면 다 발효가 다 잘 되고 있어요. 유기농업에서는 따로 퇴비를 주지 않고 풀만 키워서 하는 생산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퇴비를 안 주게 되면 혹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기농업이라는 거는 이제 토양을 살리는 이제 그런 농업입니다. 미처 그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심고 그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토양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작물을 재배하겠다. 뭐 이것도 뭐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그 토양을 만들어서 수확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톱밥이나 양질의 퇴비를 넣어서 토양을 먼저 만들고 그렇게 된 이후에 토양이 안정화된 이후에 뭐 아무것도 넣지 않는 농업을 해도 포도가 뭐 양분을 엄청나게 많이 그 요구하는 작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투입 농법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수확량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담보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간략하게 퇴비를 넣는 과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수확이 끝나면 토양 12처방서를 저희는 이제 빨리 이제 토양을 채취해서 발급을 받고 12처방서의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그 300평당 2톤 정도의 양질의 퇴비를 넣는다. 완전 발효된. 뿌린 다음에 그 발효를 돕기 위해서 균배양체라는 거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균배양체를 이렇게 위에다 이제 뿌립니다. 근데 이게 토양이 말라 있거나 퇴비도 어쨌든 건조된 수분이 없는 상태로 오니까 발효를 원활하게 시켜주려면 그 균이 활동할 수 있는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퇴비를 먼저 뿌리고 균배양체를 그 위에다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저희는 이 스프링클러로 이 토양 전체가 흠뻑 젖을 수 있도록 물을 줍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뭐 2시간 줘서 되는 집도 있고 뭐 4시간 줘서 되는 뭐 포장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5시간 줘가지고 이렇게 토양 전체를 흠뻑 적시면 이렇게 하얗게 이제 곰팡이가 뜨는데 보통 지금은 이제 12월 말쯤에 저희가 퇴비를 뿌리고 1월 초에 이렇게 균배양체를 했는데 아침에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서 이게 낮에만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렇게 발효가 되다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주 11월 중순에 퇴비를 넣고 그때 균배양체를 뿌리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하얗게 다 곰팡이가 피어요.
그러면 그때 경운을 하는 건가요? 그 하얗게 전체가 곰팡이가 폈다가 이 시기가 지나면 이제 이렇게 주저앉거든요. 색깔이. 그러면 그때 발효가 다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때 그 경운을 하는 거죠. 이렇게 퇴비를 한번 주는 것 말고는 저희가 작기 중에는 따로 뭐 액비라든지 더 추가로 주는 게 있을까요? 현재 저희 장목반은 없습니다. 이제 기비 우선으로 넣고, 기비라는 건 이제 가을에 겨울에 넣는 퇴비 우선으로 주고, 그 대신에 이제 토양 시비 처방서를 기본으로 해서 뭐 추비 주는 양까지 시비 처방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양까지 아예 기비로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의 관리는 잎 관리에 중점을 두는 거죠.